안녕하세요. 김용철 법무사입니다. 특히 개시결정을 받기까지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오늘 이 개시결정을 받은 후에도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? 물론 있습니다. 나머지 10%지만 이거 혹시 모르시면 어렵게 개시결정 받고 나서 인가도 못 받고 폐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채권자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 볼 것.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회생 진행할 때 채권자 목록이라는 서류가 들어가거든요. 아주 중요한 서류죠. 여기에 내가 어디 채권자한테 빚이 얼마가 있는지를 적어내는 표예요. 이 목록에서 채권자가 빠져버리면, 즉 빠져버린 채로 결정이 나버리면 이 채권자는 더 이상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닙니다. 그래서 별도로 돈을 달라고 소송도 하고 압류도 하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이 빠진 채권자를 추가해야 되는데 혹시 뭐 시점이 정해져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이 시점이 정해져 있고요.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고 나서 한 번 더 중요한 결정 받아야 되는 게 인가결정이잖아요. 바로 이 인가결정 받기 전까지만 추가가 가능합니다. 그럼 인가결정 받기 전까지만 추가를 하면 아무 문제는 없을까요? 맞습니다. 대부분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법원에서 이게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이렇게 오해를 사는 경우인데요. 예를 들어서 신청하시는 분이 처음에 채무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자 5명으로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개시결정을 변제율 30%로 해서 받았습니다. 1억 중에서 3천만 원만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을 받은 거죠. 근데 개시결정 후에 5천만 원 채권을 갑자기 추가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 금액이 1억 5천이 되잖아요. 그러면 법원이 괘씸한 거예요. 법원은 변제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1억 중에 3천만 원만 한 30% 갚네? 그러면 뭐 괜찮다.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하다가 회생위원이 그 정도면 적당해 라고 해서 개시결정을 해줬어요. 그런데 개시결정 해주고 나니까 5천만 원이 불쑥 추가돼서 들어오면 변제율이 생각한 것보다 뚝 떨어지겠죠. 내가 내는 돈은 똑같은데 채권액이 1.5배로 늘었잖아요. 그럼 회생위원이 열받는 거예요. 아니 나를 지금 갖고 노는 거야? 변제율을 맞춰. 이렇게 보정권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3천만 원 갖고는 안 돼. 1,500만 원 더 내. 그래서 4,500만 원 내서 변제율을 똑같이 30%로 맞춰.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조심하실 게 채권 금액이 아주 큰 채권자가 누락되면 개시결정을 받고 나는 한 달에 얼마만 내면 되겠다 라고 맘먹고 있다가 갑자기 변제금이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채권자 특히 큰 금액인 사람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절대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럼 주의해야 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? 제일 중요한 거죠. 이것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야지 드디어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. 법원에서 변제금 내는 계좌를 그때 주거든요. 그래서 돈을 계속해서 잘 내가셔야 되는데 이때 혹시 돈을 못 내시면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안 나요. 개시결정이 혹시 나는 3개월 안에 못 나고 5개월, 6개월, 7개월 만에 났다고 하더라도 신청하고 나서 3개월 지날 때부터는 꼭 변제금을 모아 놓으셔야 돼요. 그래서 개시결정이 나서 계좌번호가 나오면 그 돈을 이렇게 한 번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이걸 준비를 안 해 놓으셨다가 변제금을 못 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이건 진짜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.
그럼 변제금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가져가는 건가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는 건데 당연히 법원에서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빼가죠? 라고 물어보시거든요. 절대 안 그래요. 법원에서 자동으로 빼가면 사실 연체할 일이 없겠죠. 근데 법원에서는 계좌번호만 주고 신청하신 채무자분한테 정해진 매달 일정한 날에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여유가 없으면 법원에 돈 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기면 그쪽에 돈을 쓰고 법원에 낼 돈을 못 내는 거죠. 그러니까 연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꼭 자동이체 걸어 놓으시면 제일 좋겠죠. 안 되더라도 내가 변제금 내는 날이 10일인지 20일인지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전에는 내가 법원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돼요. 그렇다면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그래도 법원에서는 바로 폐지는 안 시키고 기다려줘요. 몇 달은 기다려주는데 역시 인가결정 후에 폐지시키는 것처럼 변제금이 너무 많이 밀리면 인가결정을 많이 늦추다가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절차를 폐지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. 인가전에도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돈을 잘 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 세 번째. 이 세 번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법원에 딱 하루 나가는 날이 있어요. 채권자 집행기일. 채권자 집행기일에는 늦지 않게 꼭 점수에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. 이 채권자 집행기일은 언제 하는 거죠? 보통 개시결정하면 개시결정문에 날짜를 다 정해주거든요.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오라고 정해줍니다. 기간이 개시결정일부터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정도죠. 그때 날짜를 정해주시거든요.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. 미리 한 달 이상 전에 알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그럼 혹시 기일에 꼭 참석은 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참석 못했을 때 이럴 때는 혹시 뭐 바로 기각되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? 법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야박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한 번 안 나왔다고 바로 기각시키지 않고요. 보통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. 아니면 내가 정말 못 나갈 일이 미리 생겨서 알고 있다. 그러면 뭐 법원에 집행기일 연기 신청을 해보셔도 돼요. 그럼 기일도 연기해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두 번 연속해서 안 나가시면 정말 기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두 번 안 나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리고 한 번 안 나갔는데도 기각을 받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.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고 나서 변제금도 한 번도 안 냈어요. 근데 기일에도 안 나왔네? 그럼 이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의사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바로 기각결정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돈을 특히 못 내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기일에 꼭 가셔야 됩니다.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